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 서영국어 최서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독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네, OT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고 들어오신 거 맞죠? 혹시나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내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바로 이 내용은 무엇이냐? 디딤돌 독해력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에도 아마 독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친구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풀어봤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사실적인 독해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나중에는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기초를 쌓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OT 강의를 좀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공부하면은 훨씬 더 좀 흐름을 아니까 잘 이해가 되니까요. 이왕이면은 OT 좀 들어주시고 지금 이 내용으로도 충분해요 하는 친구들은 네, 바로 수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만 이거는 독해 실력을 쑥쑥 올리기 위한 수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등 고학년 첫 번째 단계예요. 총 이 책으로 4단계가 있는데요. 선생님하고는 1단계와 2단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준별로 이제 지문의 어떤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휘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의 글의 그 내용들 이해하는 그러한 그 수준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올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시작하면 좋겠죠. 물론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공부하셔도 되지만 선생님 저는요 독해를 문제집을 풀기는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도 그냥 보니까 풀기는 푸는데 어떻게 그 원리를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상관없습니다. 네, 중학생 친구들 전학년도 다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기초부터 잘 쌓은 뒤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초등 고학년을 위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비, 중등을 위한 수업이고 물론 독해 처음부터 조금 차근차근 해볼게요 하는 중학생 전학년 친구들도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우선은 선생님하고 사실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 문제집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잘 풀어오면 훨씬 더 이 독해력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왕이면은 문제집을 좀 풀고 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 한번 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지문 하나하나 화면 보면서 선생님은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이 막 그거를 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구나 라는 기본 원리 차근차근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 6페이지네요. 수능까지 연결되는 인문 주제로 첫 번째 바로 사람들은 왜 동조 행동을 할까라는 제목의 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동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동조부터 지금 꽉 막혀서 무슨 소린가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선생님이랑 내용 보면서 그거는 단어 확인을 해볼 거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이 교재에서 옆에 살짝 나와 있는 동조라고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우선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이거는 이제 모든 독해 우리 문제집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자잘자잘하게
그 글에서 중요한 어떤 설명 방법이라든가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내용 보면서 확인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스스로도 잘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서영국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 그러니까 독해의 어떤 핵심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니까 막 뭐 이거 하나하나 이건 외워야 돼, 여긴 밑줄을 그으면서 이걸 꼭 기억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글에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알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글의 주제도 한번 스스로 써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바로 이 사람들은 왜 동조행동을 할까라는 이 글은요, 바로 어휘 수준은 한 중 정도 되는 거고 글감 수준도 중 정도 되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길이는 1020자 정도 되겠습니다. 많이 긴 편이 아니지요?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지문도 하나하나 같이 화면 보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은 이제 교재랑 지문이랑 번갈아 가면서 그냥 읽기만 선생님이 하면서 여기 밑줄 긋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여러분이 보기에 쉽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거니까는요. 잘 쫓아오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이야기에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선은 글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글쓰기를 할 때 맨 처음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처음을 시작했느냐를 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 선생님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벌거벗은 이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구나. 자,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 속으로 알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엔 등장을 하죠. 자, 왜일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를 왜 굳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 바로 독자들, 즉 읽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읽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읽게끔 해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을까라고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자기 생각을 드러냈을까? 라고 또 한 번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뭐예요? 이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면서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어디에? 처음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심 화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태도 중 하나인 바로 무엇? 그렇죠. 제목에도 나와 있는
동조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화제라는 거는 글의 중심이 되는 어떤 소재, 말하고자 하는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화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동조행동, 이 동조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 이 동조라는 건 뭐야? 한 가지 동, 고를 조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왼편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뭐 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약간 군중심리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좀 이 사람이 와 하면 어때요? 나도 같이 함께 뭔가 와 하고 그리고 저기 사람 몰려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뭐지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따라하려는 그리고 뭔가 일치하려는 그러한 어떤 태도, 심리 그런 걸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동조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동조행동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왜냐? 중심화제에 대한 뜻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정의의 설명 방법을 썼다라고 해서 뜻 의자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설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뜻을 정리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설명 방법 중에 뜻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 뜻 의자를 써서 정의의 설명 방법이군이라고 같이 함께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정의를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동조행동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너무 쉬워요. 왜?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하겠구나. 그중에서도 어떻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동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로 남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을 동조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나왔었죠?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문단에서 바로 뭐예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 그거는 보통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거예요.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다 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째, 둘째 나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문장이 거의 대부분 중심 문장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나머지도 보시면 되지만 막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글은 길어지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은 없어요. 평가를 볼 때. 그럴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나머지는 쑥 훑어서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무슨 행동? 동조행동이군 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조행동의 이유 첫 번째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집단이나 따라야 할 규범, 규칙이 있어서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서 좀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약간 따라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조금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뭐야, 너만 좀 달려할 거야? 너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그리고 누구 하나가 조금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보이면 싫어라 하는 경우들도 좀 있죠.
별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동조 행동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 동조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사실 싫은데. 나는 저거 쫙 피고 하기 싫은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무시하고 다 따라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라든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라든가 잘 이렇게 좀 납득, 인정이 되게끔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그 한 친구만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이유 두 번째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 어휘에 대한 뜻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규범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나왔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편을 갈라서 어떻게 합니까? 응원석에 막 앉아있기도 하죠. 뭐 여기는 뭐 두산팬, 여기는 뭐 SK팬 해가지고 야구할 때도 보면은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도 이러한 동조행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뭐 하겠어요? 여러분 흐름을 좀 보세요. 어떤 중심 화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 그 화제에 대한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으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동조행동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끈끈한 그런 유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선생님 자꾸 이렇게 이어주는 거는요. 글을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분들하고 붙여서 보여주다 보니까 살짝살짝 이렇게 선생님 확인하는데도 빠질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입니다. 자, 유대감이 강해지는 만큼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도 커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면 사실 뭐예요? 용기 필요합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사실 다들 말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어렸을 땐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 뭔가 다른 의견을 이렇게 손들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들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도 가만히 있지 뭐 이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동조 행동에 대한 이러한 이유 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동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약간 이런 억누르려는 경향도 커지니까 그러한 커지는 경향으로 인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동조 행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어떤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라는 이런 부분들 이어주는 말은요. 또 좀 정리해서 쭉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니까 이 부분에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의 흐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구나. 이런 이어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독해 공부할 때. 자, 유대감 선생님 잠깐 아까 뭐 끈끈하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뜻 확인해 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을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용기 있게 나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때부터 이 동조 행동도 차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데르센 동화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아이가 소리쳤을 때 그제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하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말이다 라고 어떻습니까? 이 동조행동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조행동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그 동조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 이야기를 해줬고 그쵸?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 일어나는지 3가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동조 행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와 함께 어느 정도 그런 용기, 그런 거부할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러한 용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동조 행동이 조금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기도 하겠죠. 즉, 이렇게 동조행동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타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아니 이걸 주제로 어떻게 말해요? 할 수 있는데 이젠 할 수 있어요. 왜? 바로 선생님하고 이런 흐름에 따라 글을 이야기했군.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주제는 바로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딱 줄여서 써볼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동조행동의 개념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동조행동의 개념과 여기다 쓸게요. 앞부분에서 그쵸? 나왔었죠? 화제 제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했어요? 중간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이유죠, 이유.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제죠. 이해하셨죠? 나도 이제 주제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독해를 한 거예요. 한 편의 글을 다 함께 읽어봤어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단계니까 어렵지 않은 것도 있고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선생님하고 첫 번째는 약간 연습, 뭔가 게임? 네, 연습 문제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 총 40개 할 거예요. 금방 실력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 여기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아. 그래, 여긴 이런 이야기를 했군.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도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거니까 재밌게 우리 독해력 공부합시다. 자, 그럼 우리 옆 페이지 7페이지에서 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가와 같이 글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글씨 좀 작다 싶으면 교재 보면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가 부분 보이시죠? 앞부분이었어요. 제일 처음 부분에서 동조 행동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동조 행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왜 동조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이야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좀 흥미를 유발하면서 관심을 유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 중심화제 개념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 부분은 아니에요. 그 아래 부분 동조행동은 말한다. 이 부분이 그 가 부분에 속해 있었으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죠. 앞으로 설명할 내용의 순서를 차례대로 말하고 있나요? 아닌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니었죠. 중심화제를 다루려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글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제시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화제는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적 소재를 말하는 건데요. 글은 하나의 중심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당연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화제 딱 하나를 가지고
내용이 다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화제를 잘 파악하면 글 전체의 구조와 흐름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는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묻는 문제들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글쓴이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자, 한번 보기를 봅시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 여러분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시골 작은 읍의 학교로 전학을 온 나는 반장인 엄석대의 엄격한 지시에 잘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게 돼요. 아이들은 엄석대의 책상에 막 고구마, 달걀, 사과 등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물당번까지 씁니다. 어느 날 나는 엄석대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는 아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그날 이후 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이들로부터 뭐예요?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일까? 우리 아래쪽에 있었다. 동조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는 좀 강요를 하잖아요. 강요를 하기 때문에 동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나처럼 용기 있게 어떻게 한 겁니까? 반대 의견을 내세웠더니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도 당하고, 그쵸?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네요. 그쵸?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강요하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나는 그러면 용기 있게 행동을 한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엄석대는 반에서 아이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군. 맞죠? 아이들은 엄석대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다 똑같죠. 동조 행동을 나타내고 있죠. 나는 집단에서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봐요? 아니죠. 거꾸로 됐네요. 나가 아이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거부하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그렇죠. 나가 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은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그렇지요. 그러면은 정답은 바로 그래요. 3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조 행동에 대한 글을 읽고 나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건 왜 동그라미 칠까? 글을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막 적절한 거 찾을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어딨나요? 동조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봅니다. 1번,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욱 강한 유대감 갖게 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확실히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아니요. 다 같이 함께 뭐예요? 강요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유로. 그 이유 나와 있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행동을 따라할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나와 있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 니은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니은 확인해 봅시다. 아이가 소리쳤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뭐예요? 진짜 임금님 벌거벗었잖아 라고 다른 사람들 다 말 못하고 있을 때 혼자 딱 얘기했습니다. 1번,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말 못했겠죠. 벌거벗은 임금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으면 마찬가지 말 못했겠죠. 벌거벗은 임금님과 강한 동질감을 가지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조행동해야죠.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했네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니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A에 쓰인 이 보다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A는 뭐냐면은요.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다의 의미는요. 진짜 이거 칠판을 보다.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손해를 보다라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보살피거나 지키다예요?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게 이르는 거 아니죠. 어떤 일을 손해를 당한 거잖아요. 아하, 겪거나 얻어 가지다의 의미구나. 앞에 있는 단어와 함께 연결시키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요것도 아니지요. 정답은 그럼 바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줄 요약을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볼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했습니다. 동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무엇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하는 것이죠. 뭐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의견으로 글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강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 주제에 나왔었죠? 뭐였어요? 개념과 이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를 알면. 아, 독해 이렇게 하는 거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속의 필수 어휘 이제 보면서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해 인사를 드렸대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잘생긴 사람으로 하는 것은 쑥스럽다. 바로 뭐예요? 다 나왔네. 아하, 표현이군. 표현, 언어,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생각은 내가 생각한 뭐예요?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는 집으로 가는 반대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걸어 갔네요. 학교 건물은 예전 모습과 큰 뭐예요? 서로 다르지 않은 거. 그쵸? 자, 위대한 업적은 능력보다는 노력의 뭐예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했나요? 지금 선생님? 서로 같지 않은 거. 다른 거죠. 다른 거. 즉 차이. 네. 복지에 대한 국민의 무엇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무엇? 네. 이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왜요? 얻거나 뭔가 바라는 게 다르니까요. 바로 욕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휘들 여러분이 잘 찾아볼 수 있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커서도 그래요. 어른들 중에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는 치아를 드러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가려 있거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의미로 쓰여야 됩니다. 바로 드러내. 이게 맞아요. 아, 보일 정도로. 자, 드러내는 뭐예요? 뭔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밖으로 빼는 거? 도서관에서 떠들면 쫓겨나는 일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받침이 치읓하고 지읒 나와 있네요. 바로 뭐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치읓 받침이죠. 자, 그리고 나는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맞춤법이 틀렸죠. 스스로 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억누르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어휘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조금 오나요?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 독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알려주고 시작을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독해 훈련을 하면서 내용 위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거니까 이거 언제 다 듣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글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제와 관련된 동화, 익숙한 이야기를 제시해서 흥미 유발하고 있다는 거. 동조행동의 개념 밝혀줬죠? 그 이유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동조행동의 문제점, 그 해결 방향도 마지막 부분에선 살짝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의 구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우리 문단은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알려줄 텐데 들여쓰기 들어간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동조행동이 나타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동조행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동조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이 문단에서 개념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 첫 번째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동조행동의 이유 두 번째로 뭐예요? 강요한다라는 거 나와 있었고 또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그 욕구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유 세 번째 들어서 동조행동에 대한 거부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 대응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동조행동의 개념과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독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스스로 주제를 끌어낼 수 있게끔 할 거고 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려줄 테니까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